엄마, 재혼하면 이제 우리 얼굴 못 본다는 거 아시죠? 제 아들이 72살 엄마한테 한 말입니다. 30년 홀로 살며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제 인생 살겠다는데 이게 죄인가요? 명절에도 안 오고 손주들도 안 보여준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도 한 분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감되신다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올해 72.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저는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난 후 30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95년입니다. 그때 전 42이었어요.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딸은 초등학교 6학년. 둘 다 아직 어렸죠.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녔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15살 아들은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더라고요. 12살 딸은 아빠 부르면서 관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 모습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음 먹었어요. 이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는 엄마 역할만 하자. 재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자.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할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보험금이었어요. 그걸로 아이들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서 살림만 했었어요. 결혼하고 애들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죠.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애들은 어리고 돈은 벌어야 하고. 막막했습니다. 40대 중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력서를 써봤는데 쓸 게 없더라고요. 경력은 전무했고 나이는 42. 어디 지원해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헤매다가 결국 동네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주방 보조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고 손이 물에 불어서 쪼글쪼글해졌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붓고 집에 오면 쓰러져서 잤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애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아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치고 들어와서는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나 좀 내버려 두라며 소리 지르는 아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까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애들은 자고 있고 밤에 들어올 때도 자고 있고 주말에만 겨우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딸은 딸대로 사춘기가 왔습니다. 친구 따라 화장하고 치마 짧게 입고 다니고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상담 받으러 가고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강한 엄마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식당 일을 10년 정도 하다가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보험금이랑 모아둔 돈에 대출을 좀 받아서요. 그때부터는 더 바빴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5시 반에 가게 문 열고 밤 10시까지 장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명절에도 가게 문 열었어요. 명절에 장사가 더 잘 됐거든요. 아들, 딸이 추석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 해도 데려갈 형편이 못 됐죠. 미안해, 엄마는 가게 나가야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칼질하다 베이고 기름에 데이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남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래요.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하면 가게 못 여니까 참았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일했어요. 애들이 커갈수록 돈은 점점 더 많이 들고 두 아이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하니까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참았어요. 시장에서 싸구려 옷만 사 입었습니다. 백화점은 구경도 못했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사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애들 등록금 내고 나면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했죠. 아들이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친구들이 제 가게에 왔대요. 아들이 창피해했습니다. 엄마 제발 내 친구들 앞에서 반말하지 마. 나 창피해. 그 말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분식집 한다고 창피한가. 하지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했죠. 딸도 비슷했어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분식집 한다는 말 안 했대요. 물어보면 회사 다니신다고 둘러댔대요. 그 얘기 듣고 속상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이 어린 애들이니까.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주변에서 소개팅 시켜준다고 할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아직 애들 다 안 컸다고. 재혼 같은 거 관심 없다고. 사실 그건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누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집에 왔더니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밥도 안 먹고 그 모습 보고 알았어요. 아, 애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 뒤로는 아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도 힘들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10년 넘게 모아둔 돈을 줬어요. 딸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물 사주고 예단 준비하고 혼수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친구한테 돈도 빌렸습니다. 그렇게 둘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제 통장에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매출로 살 수 있고 작은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집 걱정은 없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65살에 가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은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가게 정리하고 받은 돈이랑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 좀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딸은 애들 키우느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게 2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더라고요. 명절에 아들네 집에 가면 며느리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어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 눈빛. 밥 먹고 설거지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려고 하면 학원 가야 한다고 데리고 나가버리고
혼자 거실에 남아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왔습니다. 딸한테 여행 가자고 했어요. 엄마랑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그랬더니 애들 방학 때는 시댁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중에라도 가자. 남편이 집 비우면 싫어한대요. 그럼 언제 시간 되니? 다음에요, 엄마. 다음에 꼭 갈게요. 그 다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거절하는 말이라는 거. 그래도 서운한 티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주들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학원 간다고 바쁘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 초등학생이 그렇게 바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친정어머니랑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간 사진을 봤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손주들. 그 주에 저한테는 바쁘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구나. 손주 봐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거구나.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짐 되기 싫었거든요. 외롭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쓸쓸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혼자 견뎠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친구들은 다들 자식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시간도 보내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을 살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살던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옛 주민들 모임이 있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따라갔죠. 그 자리에서 6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동수. 제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어요. 12살 때 제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동수 오빠가 그랬거든요. 영순아, 크면 우리 꼭 결혼하자. 약속이야. 응, 약속.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각자 결혼해서 각자 인생을 살았죠. 60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영순이 맞죠? 그 목소리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예, 저예요. 동수 오빠. 우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였어요. 5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자영업하면서 어렵게 산대요. 자식들 걱정 때문에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저도 똑같았으니까. 우리는 그날부터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습니다. 동수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늙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름 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쁘다고 했습니다. 영순이는 그때 그대로야.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순아, 나는 가진 게 없어. 시골에 낡은 집 하나뿐이야. 아들들도 넉넉하게 못 살고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밖에 없어. 하지만 남은 인생 영순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영순이 얼굴 보고 밥
같이 먹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그렇게 살다가 같이 늙고 싶어. 영순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손주들도.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였을 뿐. 돈 줄 때만 고마워하는 할머니였을 뿐. 하지만 동수 오빠는 달랐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자로 봐줬습니다. 예, 오빠. 같이 살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재혼하고 싶었어요. 아니, 재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 재혼하려고 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뭐라고요? 재혼요? 응, 엄마 나이가 많긴 하지만 남은 인생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그럼 그 남자가 누군데요? 어렸을 때 알던 분이야. 60년 만에 다시 만났어.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이른이 넘어서 무슨 재혼이에요? 왜 말이 안 돼? 엄마도 사랑할 권리 있어. 사랑요?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혹시 그 남자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뭐 하시는 분인데요? 시골에서 농사 지었대. 지금은 은퇴하셨고. 그럼 돈이 없다는 거네요? 며느리가 끼어들어 말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대요. 재산 목적으로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기 당했대요. 그 남자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아세요? 60년 만에 만나셨다면서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걱정돼요. 어머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그것마저 날릴까봐요. 나중에 그 양반 아프면 병원비는 누가 대요? 장례비는요? 결국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해 안 돼. 아빠 돌아가신 지 30년밖에 안 됐잖아.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나 아빠 산소에 못 가겠어. 그렇게 말하고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딸을 안아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명절에도 안 올 거고요. 손주들도 안 보여드려요.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 할 말인가? 30년 동안 내가 뭘 한 건지? 그런데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엄마 재혼하시면 우리랑은 끝이에요. 간단해요. 재혼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랑 남남 되시든지 선택하세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비수처럼 꽂힌 자식들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재혼하면 끝이래. 명절에도 안 온대. 손주들도 못 본대. 그렇게 협박하는 자식들. 30년 동안 제가 뭘 위해 산 건지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깨달았어요.
아, 얘들은 지금 엄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집을 걱정하는 거구나. 내가 재혼하면 그 작은 아파트마저 날릴까봐 걱정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안해 할 필요 없겠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42에 갑자기 돈 벌어야 했어. 식당 주방에 들어갔어.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 손이 물에 불어서 쪼글쪼글해지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었어. 그렇게 10년 일하다가 작은 분식집 차렸어. 그때부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 명절에도 가게 문 열었어. 너희 학비 벌려고. 준서가 내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앞에서 내가 창피했지. 분식집 한다고. 미경아, 넌 친구들한테 엄마가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지. 그때는 속상했어.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 애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너희 다 컸잖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엄마가 그 창피한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너희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이제 와서 엄마 인생 간섭해? 72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재혼한다는 게 왜 창피해? 사랑은 나이 제한이 있어? 엄마 아파트 날릴까봐 걱정된다고? 그 집이 너희 거냐? 내가 20년 넘게 새벽부터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내 집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게 왜 너희 걱정이야? 명절에 안 온다고? 손주 안 보여준다고? 좋아. 니들이 안 오면 엄마가 편해. 너희도 나랑 있으면 불편하잖아. 우리 집에 오기도 싫어하고 내가 가면 더 불편해하고. 손주들, 엄마 인생 간섭하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잘하는 거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 그게 효라고 배우면서 크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나아. 이제 엄마 말 끝났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 엄마도 엄마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면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동수 오빠 아들 둘만 증인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잘 살게. 그렇게 말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은 동수 오빠랑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빠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 놓아요. 영순아, 일어났어? 커피 마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누가 커피 끓여준 적 없었거든요. 밥 먹고 나면 같이 설거지하고 마당에 나가서 텃밭 가꾸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 나가요.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마당에 앉아서 별 보면서 차 마시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60년 만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한 번 전화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던데요. 재혼했다. 시골에서 살고 있어.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우리 말 안 들으실 거예요? 너희 말 들을 필요 없어. 엄마 인생 엄마가 살 거야. 전화 끊었습니다. 딸은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서운하지 않냐고요? 물론 서운하죠. 30년 키운 자식들인데.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30년 자식 위에 살았으면 됐어요.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동수 오빠가 커피를 끓여줬습니다. 영순아, 오늘 날씨 좋은데 단풍 구경 갈까?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72에 다시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효도는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지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마음 편히 털어놓고 나누고 오늘도 마음 편히 쉬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